텍스 008 나라가 포기하는 세금도 있다. 우와, 나라가 포기하는 세금도 있대. 나라가 포기하는 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동안 세금 납부 의무가 따라다니는 것일까?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것일까? 이거 진짜 괜찮은 관심 사항이 되네요. 그렇죠? 자, 세법에는 신고 또는 납부 고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은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 그게 뭐냐면 국세부과 제척 기간 제도와 소멸 시효 제도가 그것이다. 두 가지네요. 오케이? 하나는 뭐다?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라는 거야. 배제해 물리침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텍스에는 세금에는 생명에 대한 것이 그게 있다 없다. 텍스에 대한 것은 세금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할 적에 텍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텍스에 대한 생명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국세가 부과가 되는 거야. 국세가 부과가 되고 그 국세가 부과가 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납부하고 아니면 징수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소멸 가는 거잖아. 부과가 되고 납부를 하거나 얘가 납부를 하지 않아. 그러면 징수하거나 이 어떤 국가는 거둬들인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텍스 라이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 오케이. 그거는 내가 알겠어. 오케이.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럼 뭐냐? 그럼 국세부가 제척기간인 게 바로 그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어떻게 돼요? 소멸. 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부과하고 오케이? 그럼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징수를 하거나 두 개 하게 되게 되면 얘는 없어지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 권한이 어떻게 된가? 그게 사라지는 게 그게 뭐다? 그게 국세부가 제척기간 부분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소멸시효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오케이? 자,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제척기간. 자, 사례 한번 봐보죠. 이게 참 나와 있어요. 부동산 재벌 B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6년 전 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한 후, 오케이, 등기가 없었어요. 오케이, 미등기라고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세금 납부 고지가 온 것이다. 사실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안심했던, 다시 말해서 뭐야?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난 건가? 아니면 어때요? 소멸시효 제도가 적용된 건가?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거였지. 이게 B씨는 1억 원을 납부해야 할까?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납부해야 될까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르고서 그냥 쌩 하고 있을까요? 쌩 납부할까 말을까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가. 자, 국세부가 47페이지 부분들에 대한가.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취지는 납세 의무가 발생할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향후 한참 후에 납세 고지를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정신적,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납세 고지 부분들을 봐봐요. 밑에 나와 있죠. 확정된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알리는 절차야. 부분들에 대한 건 뭐야? 납세 고지. 오케이? 그러니까 모르고 지내다가 한참 후에 납세 고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깜짝 놀리는 정신적인 건 어떻게 되는가? 나 돈 없는데 경제적 충격. 정신적과 경제적 충격 부분들에 대한 것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한 세무당국이 과세권 실행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이기도 하다. 오케이? 그렇죠.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일 안 해가지고 시간 다 놓친 거를 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그건 말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제척 부과 기간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소멸시효 제도는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는 정신적 경제적인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떨어냄으로써 공무원들도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주어진 책임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 사실은.
게으름 높인 거잖아. 그거를 어떻게 되는가? 그 소멸시효로 해서 떨어내주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오케이? 자, 맞는 얘기 아니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의적 해석이니까. 자, 즉,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후 제척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네요. 자, 국세부가 제척 기간에도 제도가 과세 당국의 태만의 경종을 울릴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권리가 된다. 좀 전에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오케이? 왜? 그 친구들도 이거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해? 근데 이런 거를 슈퍼컴퓨터가 들어와서 요즘 다 잡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잡아내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워낙 사람들은, 국민들은 의식이 깨어져 있지 슈퍼컴퓨터 들어가가지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수는 더 걷어들이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 자기네들 하던 대로다가 하는 거니까 이 현실적인 걷어들이는 거하고 어때요? 국민들의 의식수. 국민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똑똑한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얘네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60조 나누기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따져보세요. 세금이 다 내려갈 거야.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이게 말 그대로도 어떻게 돼요? 뼈 빠진 사람도 많거든. 저는 그 대목을 어제 뉴스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이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가 포기하는 세금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아무튼 그래요. 자, 정정 신고를 하는가? 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가 제척 기간은 경우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성정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척 기간은 더 연장된다. 오케이? 원칙적인 국세부가 제척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거 여러분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47페이지 중간이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부분들 했는데 나 정상적으로 신고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년 지나게 되게 되면 그게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가운데 국제거래, 거주자, 국외, 소재 등의 거래의 경우는 7년. 오케이? 두 번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너 안 해? 그럼 7년. 오케이? 세 번째,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 포탈, 환급, 공제 받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년에 10년. 오케이? 10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손이 발생한 기간에 소득세 및 법인세는 2월 결산물 공제 기한에서 1년 해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는 어떻게? 정상적인 건 10년. 오케이? 정상적인 경우에 10년이라고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봐야겠네요. 자, 두 페이지, 48페이지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환급, 공제 받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짓 누락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15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상속 증여 부분들에 대한 이런 거 부분들에 대한 몇 년으로 늘어난다? 15년은. 이렇게 굉장히 가장 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건 다 5년, 7년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상속 증여는 10년. 오케이?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응을 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된 누락된 경우는 몇 년이랬어요? 15년이라는가. 그러니까 법인 관련해서는 10년. 아무리 저거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몇 년? 5년. 자, 여러분 정리해봐요. 5년. 그 다음에 웬만하면 7년.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건 10년. 그러니까 법인 관련해서는 사기를 치거나 뭐 한다 하더라도 10년. 그런데 상속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건 정상적인 건 10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하게 되면 오늘이 드러나서 15년을 간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나이가 70인데 요거를 상속 증여세 요거 잘하고 나서 한 몇 년만 이렇게 싹 적어되게 되면 그거 괜찮지 않나라고 그런 얘기하길래 그분한테 이해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도망다닌다고 쳐봐요. 그러면 쓸 돈 못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연세는 어떻게 해? 85세 이상 돼야 돼. 근데 국세청이 모르겠냐?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여명의 시간 동안 즐기시라고 그 돈 갖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자, 50억 이상의 우회 거래, 국외 자산, 명의 등록이 없는 재산 등을 상속 증여한 경우는 발견할 때부터 인정이야. 발견할 때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이상을 우회 거래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이래. 그래서 항상 50억 이상 뭐가 딱 되게 되면은 관할 50억 이하 부분들 어때요?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하지만 50억 이상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지방청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본청이라는 국세청으로 올라가게 되는 내용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산가 분들도 그래?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마냥 도망다니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세금 내면 되는 거고.
전문가들의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세무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로 납부하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40대, 50대부터 세금에 대한 거를 가지고 향후에 절세해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길라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재산구조 부분들에 대한 걸 세팅해 주시는 선제적인 조건이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의 신청, 심사 청구, 6번째요. 소송의 결정, 판결 결정, 국제 합의 및 이와 유사한 경우는 결정 내부터 1년. 경정 청구 또는 조정 권고의 경우 해당 일부터 2개월. 오케이. 앞에 사례에서 B씨는 미등기 양도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거야. 포탈. 아예 자체 부분들에 대한 걸 없애버린 거야. 조셉 회피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어디에 본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살살살 해가지고 빠져나간 거지만 조셉 포탈은 아예 사실 자체가 없게끔 만들어버렸던 걸 포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오케이? 닌 양도 연도 다음에 5월 31일 다음 달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했어. 그 다음 년도 만약에 21년도 그럼 22년도 오케이? 22년도 2월 1일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10년을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연세가 만약에 80이라 그러면 그럼 95세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돼? 잘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확정신고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것처럼 밑에 한번 봐봐요. 48페이지 밑에요. 확정신고. 납세 의무자가 각 과세 기간에 대해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자신의 조세 채무를 확정하는 행위다. 오케이. 확정신고를 미리 하게 되는 걸. 확정신고에 오류, 탄류가 있을 때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확정신고를 해주게 되게 되면 나도 신고하면 또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아까 얘기했던 거는 아까 어떤 거였어? 제척기간을 얘기한 거고 이번에 소멸시효에 대한 걸 한번 가져가 봅시다. 국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청이 세금 징수권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소멸시효는 오랜 기간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야. 오케이. 사회 질서의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오케이.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놓쳤든 뭐 어떻든 간에 이런 시간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소멸시키자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 사례 C예요. C는 사업을 하다가 금융위기를 맞아 부도가 나면서 부가가치 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긴 했지만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 요즘 얘기예요. 요즘 얘기도 마찬가지죠. 뭐 그 세무서에서 납부 최고를 하다가 재산이 없어서 이제 별다른 조치 없이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계속 시시가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오케이? 몇 년이야?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때? 소멸시효가 완료될 세금 더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5년이에요. 이때 알아둬야 하는 건 소멸시효의 기산일. 일정한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을 잡는 거를 뭐야? 그걸 기산일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여러분들 기산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한자풀이를 그대로 했어요. 일정한 날수를 계산할 때 일정한 날짜를 따다다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거를 카운팅할 적에 그때 첫날로 잡는 날짜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기산일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중단 정지 사유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중단되고 정지가 언제 되는가?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법정신고 납부 기일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기산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부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소멸시효도 어때요? 그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뭐 5년, 10년 이렇게 가는 형태를 말한다 이거야.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소멸시효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하나, 둘, 셋. 아, 소멸시효가 이제 시작됐어. 하나, 이제 날짜를 꼽아야지. 왜 5년 동안을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7년을 가야지. 10년을 가야지라고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하더라도 49페이지 아래쪽에 대한 거예요. 제가 파란색으로다가 옆에다 표시했던 거기 봐보세요. 소멸시효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정부가 납세 고지. 야, 너 이거 고지서 납부해버리거나 독촉. 야, 이거 돈 빨리 내. 교부 청구. 야,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너 돈 내. 압류 처분 이런 거 등 징수 절차를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대요. 오케이? 따라서 그로 인한 법정 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새롭게 5년을 기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결과적인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는 것 같아, 평생. 평생 가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는가 빨리 납부하고 돈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한편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 기간, 분납 기간, 연부 연납 기간, 체납 처분 유예 기간 등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자, 징수유예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번 봐봐요.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이 되기 전에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세무서장이 조세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해주는 특례제도예요. 오케이? 특례제도래요. 특례제도. 오케이, 넘어갑시다. 해서 넘어가서 봅시다. 자, 페이지 50페이지. 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 그 전에 지나간 기간 통산에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오케이? 결국 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 최고에 의한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오케이? 아까 이거 뭐라 했었어요? 이거 소멸시효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소멸시효. 징수하고 부과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거는 뭐다? 그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가시게 되게 되면 훌륭한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